자, 책에서 보시게 되면 기본 개념다직이라고 해서 행렬이라는 것에 대한 뜻이 나옵니다. 자, 행렬이라고 불리는 것은 어떠한 그 수 또는 문자가 있어. 그 구성원들이 숫자로 되어 있거나 x, y, z 같은 문자로 되어 있는 것들을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해서 소가로로 묶은 것을 행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긴 행렬이를 하죠. 이때 가로를 뭐라 하냐면 행이라고 합니다. 세로를 열이라고 하죠. 우리 헷갈리니까 우리 이게 좌표축을 뭐부터 하죠? x축과 y축이라고 하죠. y축과 x축이라고 안 하죠. 오케이? 행열이야. 알겠지? x축과 y축을 먼저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 그래서 행열에 대해서의 각각들의 구성원들을 우리 뭐라 하냐면 성분들이라고 합니다. 성분들. 그래서 이 성분들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밑에서 쭉 내려가게 되면 다섯 번째 거 보자. m 곱하기 n 행렬이다. 그럼 n이라는 건 뭐냐면 가로에 대한 개수. n이라고 부르는 건 뭐다? 세로에 대해서의 개수라고 하지. 그럼 이 친구는 뭐 곱하기 뭐 행렬이야? 2 곱하기 3 행렬이다 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겠지. 2 곱하기 3 행렬이다 이렇게 읽어주면 돼. 그러니까 먼저 나온 것은 행에 대한 라인, 뒤에 나와 있는 것은 열에 대한 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체크를 했고, 그리고 정사각행렬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2 곱하기 2, 3 곱하기 3, 4 곱하기 4처럼 행의 개수랑 열의 개수가 같은 개수일 때를 우리는 정사각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고등과정 때는 2 곱하기 2 행렬을 주로 많이 다룹니다. 그러니까 2개, 총 몇 개?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분들의 개수가 총 4개로 되어 있는 것들을 2 곱하기 2 행렬인데 이걸 갖다가 연산식을 주로 많이 배워요. 자, 다음 줄에 있는 것들 한번 볼까? 7번째 거 볼게. I, J 성분이라고 불리는 것도 I라는 것은 행에 해당되는 라인, J라고 불리는 것은 뭐다? 열에 대한 라인이야. 그래서 그걸 IJ 성분이라고 하는데 기호로서는 여기 줄 한번 쳐볼까? A에 대한 IJ다 같이 나타냅니다. 이것만 줄 치죠. 기호로서는 IJ다 라고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표현할 수 있는 행렬에 대한 과정은 n 곱하기 n 행렬이라고도 하고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또는 A에 대한 IJ 행렬이라고 얘기합니다. 단, 이렇게 쓸 적에는 M은 0, 1, 2, M까지요. 그 다음에 N은 0, 1, 0은 아니고 소리 미안합니다. 이거는 1, 2, M까지. N이라는 것도 1, 2, N까지 이런 식으로 단이란 말이 쓰여질 거예요. 자, 한번 예시를 통해서 고리 한번 만들어 볼까? 요거 한번 보자. 요거 보이시죠? 확대해서 한번 써볼게. 자,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근데 성분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 저 행렬은 뭐 곱하기 뭐 행렬입니까? 얘는 뭐 곱하기? 3 곱하기 2 행렬. 그래서 표현식으로서는 3 곱하기 2 행렬 이렇게 표현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A에 대해서의 IJ는 I는 1, 2, 3, J는 1, 2 이렇게 됐습니다. 이 말이에요. I에다가는 1, 2, 3을 쓰고요. J에다가 1, 2를 쓴다.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이지. 그럼 여기 상황에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볼까? 요 친구들 중에서 A의 2, 1 성분은 뭘까요? 2, 1. 자, 그러면 2라는 것은 뭐야? 여기. 1이란 어디? 여기. 그래서 마삼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이렇게 읽어주는 거야. 그래서 행렬에 대해서 우선 간단하게 한번 연습을 해봤어요. 자, 오른쪽에 대한 것들은 뭐 딱히 내가 설명했던 내용이고. 자, 넘버 2. 서로 같은 행렬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서로 같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선은 m 곱하기 n에 대해서의 사이즈는 동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성분들의 위치가 똑같을 때, 하나도 삑사리 나면 안 돼. 완전히 똑같을 때만이 A랑 B랑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 상등 이렇게 11과 11, 12와 21과 2와 서로 같을 때를 우리는 같은 행렬을 한다. 오케이? 하나라도 틀리면 같은 행렬 아닙니다. 한 개의 성분이라도 다르면 다른 행렬입니다. 자, 행렬에 대한 덧셈과 뺄셈입니다. 우선 두 행렬이 2 곱하기 2 행렬로 주어져 있는데요. 두 행렬 A와 B를 더한다면 어떻게 더하느냐? 보시면 알겠지만 같은 위치에 맞는 녀석들끼리만 더합니다. 빼기를 할 적에도 같은 영역들, 성분들끼리만 빼기를 합니다.
아, 그럼 딴 지역들은 안 건드는 거군요. 네. 1은 1끼리, 2는 2끼리, 3은 3끼리, 4는 4끼리만 더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행열이라고 한다는 것은 숫자 0과 같습니다. 허나 여기서 보시면 표현식을 영행열 보시면 이건 뭐야? 1 곱하기 2행열에 대해서의 0이면은 성분들을 다 0으로만 쓴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다 성분들을 0으로만 쓴 것들, 영행열이라는 죠. 자, 그리고 행렬에 대해서의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는 교환법칙 A 더하기 B나 B 더하기 A가 똑같고, 결합법칙 A, B를 먼저 더하거나 B, C를 더하더라도 얘는 의미가 없다.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의 법칙처럼 계산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까지가 첫 번째 얘기가 되겠어요. 알겠죠?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은 보시고, 그러면 요거 한 번만 눈으로만 싹 볼게. 영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 0과 같기 때문에 더하기가 의미가 없다. 나에서 나를 빼주시게 되면 당연히 없어져야 되겠지. 0이라고 뭐야? 그냥 000으로만 돼 있는 것들 영행렬을 하지. 자, 너무나도 간단한 내용이었어요. 여기 있는 내용들 한두 개씩만 볼까? 1204번 보자. 뒷장에서 책에서 필기는 덧셈에 대해서 딱히 없어. 요약 정리를 통해서 잠깐만 설명을 할게. 자, 필기는 그때 하시고. 자, 얘 뭐 곱하기 몇 행렬입니까? 3 곱하기 3이죠. 정사각행렬이네요. 3 곱하기 3 정사각행렬 중에서 1행 2열, 2행 2열 이거지. 2행 3열 이렇게 정답 나오는 거 괜찮아요? 오케이. 책에다가 기입해 주시고. 두 번째, 행렬의 IJ 성분을 AIJ로 할 적에 얘는 뭐가 되겠어요? 1행 3열. 그러니까 1행 3열이니까 5, 2, 7, 3행 1, 5, 3, 3 마사값을 더해주시면 17에서 4를 뺐으면 13이 나오겠네요. 종반에서 다시 할까? 그치야? 자, 13 어디 있어? 13 1이면 1, 3 바보 아니야? 내가 잘못했네. 자, 1, 3 0이에요 2, 2 7 3 1, 5 3, 3 4 답은 8입니다. 왜 이상한 걸 썼는데요? 자, 서로 같은 행렬이라는 것은 1206번을 보시게 되면 내가 쉽다고 얘기했던 게 중학생들도 풀 수 있는 내용이라 x-3은 2다, x는 5가 나오겠죠? y 더하기 2는 -1이다, y는 마삼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치와 성분들끼리 같다라고 해주시면 되는 거다. 자, 오른쪽으로 다음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안 할 거고요. 1216번 하나만 할게. 자, 1216번을 보시게 되면 A라는 친구에 대한 성분들은 다 줘줬어. 영행렬이래. 근데 X는 A랑 더했더니 0 나왔다는 얘기지. 그러면 X라는 것은 -A이기 때문에 이 빼기를 여기다 녹여주게 되면 2, 마7, 0, 마3이라고 썼는데 어때요? 괜찮아요? 빼기만 썼지? X를 구하시면 이게 정답이죠. 뭐만 써보시면 돼요. 자, 뒷장 넘기시고 이제 추가적으로 뭘 떠들 것이냐, 이제 곱하기를 할 건데, 실수배라고 한다는 것은 어떠한 라지 A라는 행렬이 성분들이 A11, 12 쭉쭉 이렇게 있을 때 K배를 한다는 것은 각각의 성분들에 대한 다 K배를 곱해준다는 뜻이야. 그럼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 행렬에 대한 곱셈 때문에 어떠한 B라는 행렬이 2, 4, 6, 8이라고 쓴 것은 2배를 해주면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지. 오케이? 이게 공통적인 상수값들을 뽑아내서 추출해서 넣을 수 있다. 그럼 얘는 이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 곱하기라는 것이 이렇게 내재되어 있다. 오케이, 이렇게 볼 수 있겠어? 자, 행렬에 대한 실수는 즉 라지 A는 행렬이고요. K와 L과 같은 친구들은 상수인가 봐. 그러니까 상수들은 뭐 지네들끼리 곱하고 A랑 곱하나, 얘랑 곱하고 얘를 곱하나, 어차피 의미가 없다. 어차피 곱하기를 한다는 것은 이렇게 녹아 들어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더하기에 대해서도 분배를 할 수 있겠고, 뭐 마찬가지. 이것도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초등학교 수학 같은 내용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부터 곱셈이야. 어려워. 이게 어려워. 여기까지가 쉬운 거였어. 이제 곱셈부터가 좀 다른 거 있어. 주로 2 곱하기 2 행렬을 주로 많이 쓰는데, 우리 행렬에 대한 곱셈에 대해서 차근차근 한번 읽어볼게.
줄쳐진 것 부분들을 말로만 설명하자. A 왼쪽 거에 대해서의 I행 성분과 오른쪽 거 B에 대해서의 J열에 대한 성분을 차례대로 곱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선 여기에 2 곱하기 2행열이 있습니다. 2 곱하기 2행열이 있을 때 자, A, B는 이게 A와 B를 곱했다는 뜻이거든. 그럼 얘를 곱했을 적에 항상 여기를 왼쪽이라고 적게요. 왼. 그리고 여기를 O라고 적게고 O라고 한다면 왼쪽은 항시 이렇게만 계산합니다. 왼쪽은 이렇게 계산을 할 거고 오른쪽은 밑으로 계산을 할 거야. 그래서 첫 번째 거 얘와 얘랑 만나고 얘랑 만납니다. 오케이? 얘는 무조건 가로들 두 개는 세로들 두 개랑 만나는 거야. 그거를 여기다 써주면 돼. 그 다음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쓰는 거냐? 두 번째 거는 얘 가로와 얘 세로를 쓰는 거지. 자, 그러면 이 가로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여기를 뭐라고 해? 이거를 1이라고 하지? 그럼 여기도 뭐라고 해? 여기도 1이라고 하지? 그러면 곱하기에서는 1행과 1열이 만났어? 그러면 1, 1짜리야. 여기야. 자, 여기 있는 거는 뭐가 되겠어요? 여기는 두 번째 줄이 되겠지? 그러면 가로로서 첫 번째 줄과 세로로서 두 번째 줄이면 여기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이번에는 여기가 이제 뭐가 되겠어요? 두 번째 줄이겠지? 두 번째와 여기 있는 첫 번째랑 만나면 이건 2, 1. 2, 1. 여기 2가 된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거 한번 보자. 3, 마이고 이렇게 쭉 4가지가 이렇게 탁탁 붙어 있습니다. 이거 곱하기를 한다는 것은 첫 번째. 3의 첫 번째 거랑 마사를 곱해. 이렇게. 그러니까 3 곱하기 마사 그리고 더하기 마이너스 2라면 2랑 곱한다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자, 그 다음 거 가볼게. 얘 첫 번째 거랑 1, 3이랑 곱하게 되면 3 곱하기 1 마이 곱하기 3 이렇게 곱한다는 얘기지. 자, 이제 두 번째 라인 한번 볼까? 두 번째 라인 이제 밑에 줄 2행 이건 행을 담당하고 열을 담당하는 거야. 얘는 왼쪽 거는 행 오른쪽 건 열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니까 2만 생기고 얘랑 곱하고 얘랑 곱하니까 3만 생긴다 해서 이렇게 정답이 나오지. 자, 우선은 연습 조금만 더 해보자. A 더하기 곱하기에 대해서 왼쪽은 무조건 가로로만 곱하고 오른쪽은 세로로만 곱한다야. 자, 바로 A 더하기 행렬에 실수를 안 하고 곱하기 한번 1225번이니까 다 해볼게. 자, 보게 되면 선생님 성분들은 이걸 어떻게 쓰는 겁니까? 책에서 지금 뭐가 빠졌다. 얘들아, 책에서 하나 빠졌어. 뭐가 빠졌냐면 행렬에 대한 곱하기 중에서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 부분을 좀 박스를 처리를 해요. 여기 뭐 박스 겁나게 크게 쳐줘. 박스를 겁나 크게 쳐줘. 이 내용이야. 어떤 왼쪽에 있는 행렬은 m 곱하기 l 행렬이야. m 곱하기 l 행렬이야.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l 곱하기 n 행렬이야. 즉 여기에서의 l과 오른쪽에서의 l이 같을 때만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럼 뭐 곱하기 뭐 행렬이 나오냐? 이 친구와 이 친구를 곱셈으로 계산을 하면 무슨 형태의 곱이 나오냐? m 곱하기 n 행 같은 행렬이 나옵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볼게요. 여기에 대해서 왼쪽에 있는 i는 2, 3이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i는 3, 1이야. 이렇게. 그러면은 나오는 목적지는 뭐가 나온다? a는 2 곱하기 1 행렬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행열과 행열에 대해서 행이 같으면 2 곱하기 1 행렬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알겠어? 어떤 성분들이 내가 A라고 쓰면 안 되는 거구나. 1 행렬이 만나면 2 행렬이 나온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자, 이제 한번 그러면은 이거 한번 따져볼까? 자, 오른쪽 페이지 이거 보고서 가보자. 짜잔. 예. 우선 첫 번째. 이 친구 뭐 곱하기 뭐 행렬이에요? 예, 밑에다가 이렇게 써. 1 곱하기 2 행렬. 요거는 2 곱하기 1 행렬이지? 그럼 요거는 1 곱하기 1 행렬이 나옵니다. 이렇게 쓰는 거야.
정답 한번 구해볼게. 정답은 여기에 있는 가로와 여기 있는 세로가 만나서 6 더하기 20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답은 그냥 26 딱 끝. 두 번째 거. 요거는 1 곱하기 2, 요거는 2 곱하기 2 이렇게가 만나서 사라지니까 정답은 1 곱하기 2. 라인 한번 가보자. 얘랑 얘랑 만나면 어떻게 돼? 1 곱하기 2잖아. 1 곱하기 2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이렇게랑 이렇게 나오겠네. 그럼 쟤는 2가 있고 오른쪽 얼마 나와? 3명이 나와. 자, 이번에는 3개 한번 같이 한번 볼게. 22번서부터 우선 쓰기 전에 이거는 2 곱하기 1 곱하기 2 도로 얘는 2 곱하기 2 행렬이 나와야 돼. 우리 2 곱하기 2 행렬이면 여기 4가지가 나오겠죠? 자, 그럼 가로와 세로의 만나면 얘 가로는 얘 세로밖에 못 만나서 마이너스 15. 요 가로랑 얘 세로가 만나면 마이너스 12. 얘 가로랑 세로가 만나면 35. 얘 가로랑 얘 세로가 만나면 28.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된다는 거지. 무조건 왼쪽은 가로밖에 계산이 안 돼서 얘는 지금 하나밖에 없으면 하나랑 계산하는 거야. 자, 밑에 거 2 곱하기 2, 2 곱하기 1 계산된 결과물은 2 곱하기 1 행렬이야. 탕 이거지. 왼쪽은 8, 1, 7 마삼 맞지. 요거 2 곱하기 2랑 2 곱하기 2니까 이렇게 만나서 얘는 2 곱하기 2가 나와. 탁 6 15 빼기 13 4 18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거 1225번 여러분들 풀어봐. 답이 어떻게 나왔어요? 4랑 마이너스 13, 6,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썼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한번 우리가 행렬에 대해서, 연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한 연산을 한번 해봤고, 이제는 의미상으로 줄 한번 쳐보도록 할게. 어떤 것들을 줄 칠 것이냐? 팁 한번 보자. 우리가 명제라는 것들은 아직은 안 배웠구나. 2학기 내용이니까 A랑 B랑 곱해서 0이 나올 수는 있어. 그런 행렬이 나올 수 있겠지. 허나 A가 0000이거나 B가 0000인 것은 아니다. 이거 첫 번째 주셔줘. 각각의 성분들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곱해서 0이라고 해서 각각의 행렬들이 0이거나 0이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야. 뭐가 있냐? 그냥 예를 들자면 이거 한번 볼게. A라고 한다는 것은요 1, 0, 0, 0. 얘 0행렬 아니죠? 한 개라도 0, 다 0이어지면 0행렬이잖아. B라고 한다는 것은 뭐라 할까? 이거는 이렇게 했죠. 그럼 이거 곱하면 어떻게 돼? 아무튼 0이죠. 얘 둘을 다 곱하면 0밖에 안 나와요. 근데 얘도 0이 아니고 얘도 0이 아니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첫 번째 얘야. 두 번째야. 저게 이제 두 번째 얘지. 얘도. A가 0행렬이 아니고요. B도 0행렬이 아닌데 곱했더니 이 둘을 곱하면 얼마가 나와? 0행렬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거야. 실수는 둘 중에 하나가 0이어야지만 곱해서 0 나올 수 있으나 행렬은
그런 성분들이 모여서 연산을 하다 보니 성분들이 0이 아니지만 곱해서 0이 나올 수도 있더라는 얘기야. 줄 쳐놓고 됐어요? 오케이? 세 번째, AB랑 AC랑 같을 때 얘가 같댄다. 같은데 A가 0이 아닌데도 BC가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야. 어떤 경우가 있어? 얘랑 얘랑 곱해서 뭐 000이 나왔다 쳐. 얘도 000이 나왔다 치는데 B랑 C는 다른 성분 A도 0이 아닌 걸로 곱했는데 우연찮게 000 나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함부로 실수의 인수분해의 근이라는 걸 생각하시면 안 돼요. 행렬은요. 이게 어려운 거야. 자, 예를 들자면 A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3A가 0이라고 합시다. 행렬에서. 그럼 인수분해를 하면 3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아직 설명을 못했는데 이런 게 붙을 수 있거든. 얘가 참고로 곱하기 1이야. 행렬에서는 1이야. 이따 설명할게.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 있지. 오케이? 그러더라도 얘는 안 되고 얘는 된다. 이렇게 좀 적어놔봐. 뭐가 있어? 이거 인수분해 근이라고 쓸 수 없다는 얘기야. 얘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고 이걸 땐 당연히 이건 돼야 되겠지. 그래서 함부로 인수분해를 통해서 그 근이라는 것을 행렬에서는 이용할 수가 없다. 행렬에서만큼은. 지피겠어요? 간단하게? 그러면 이제부터 책에 있는 내용이 조금은 좀 내용이 부실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추가적으로서 개념을 한번 좀 설명해 줄게. 어떤 게 있냐면 2 곱하기 2 행렬을 통해서 연산 법칙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첫 번째 등장하는 것이 추가 개념이에요. 추가 개념이야. 추가 개념에서 자, 영행렬 이거야. 그 다음에 단위 행렬. 단위 행렬은 실수의 입장에 대해서는 실수에서는 숫자 1 숫자 1과 같은 녀석인데요. 이 친구는 생김새가 1, 0, 0, 1과 같이 있습니다. 또는 1, 0, 0, 0, 1, 0, 0, 0, 1 이런 것들이야. 즉 얘는 곱하기를 했을 적에 신기하게도 1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A라고 불리는 행렬이 1, 3, 5, 마이너스 1 이렇게 적어놨죠. 거기에 2라고 불리는 이 아이가 1, 0, 0, 1이라는 것을 만약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연산을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 얘랑 곱하니까 첫 번째 거 얼마? 1. 얘랑 곱하다 보니까 얘는 3. 얘랑 곱하다 보니까 5. 요거랑 곱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1. 즉 뭐가 나왔어? 다시금 A라는 것이 등장하더라는 얘기야. 그래서 행렬에서의 요 2는 뭐냐면 요거랑 곱하면은 그냥 A라는 행렬로 쓸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 주셔도 돼요. 잠깐 필기.
민채 졸려요? 응? 자, 여기까지 필기했고, 그래서 우리가 신기하게도 곱하기를 할 적에 저 친구들은 곱셈에 대해서 아무 영향력이 없는 숫자구나. 자, 그렇다면 과연 이거는 어떨까? 추가 개념이야. 자, 뭐가 있냐면 A 더하기 B에 대한 제곱을 한번 전개해보면 어떨까라는 얘기야. 이 친구는 이 두 행렬을 이렇게 곱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 이거일 것 같지만 이게 안 된다고 합니다. 이게 왜 안 되는 것이냐면 행렬에 대한 곱하기에 대해서는 중요한 법칙이 있죠. A와 B라는 행렬의 곱은 B와 A의 행렬과 다른 결과물이 나옵니다.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1, 2, 3, 4 그 다음에 마4, 마3, 마2, 마1 한번 해볼까? 이렇게 두 행렬의 곱하기를 그러면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면 마8 마3, 마5 4, 3, 12 8, 마이너스 20 3, 3, 9, 마이너스 13 자, 이렇게 나왔어. 이번에는 둘의 위치를 바꿔볼게. 마사, 마구 얼마야? 마이너스 13이지? 아무튼 다르게 나왔지? 그냥 다르게 할 필요도 없어 이렇게. 그래서 행렬에 대한 곱하기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교환 법칙이 성립하잖아.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전개를 했을 적에 어떻게 쓴다? 얘를 제대로 쓰게 되면 A에 대한 제곱에 AB 더하기 BA 그리고 B제곱이라고 쓴다. 요게 맞는 거야. 앞으로 기억해. 행렬에 대한 곱셈은 실수에 대한 곱셈, 인수분해 공식이 있다고 다 무효야. 안 돼. 그럼 꼭 기억해야 되는 거다. 행렬은 곱하기에 대해서 교환법칙을 할 수 없다. 그러면 니네는 삽질하면 안 되는 것 중에 뭐가 있어?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A에 대한 제곱 더하기 B에 대한 제곱은 A 더하기 B에 대한 제곱 마이너스 2AB라는 거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속칭 알고 있는 그 편안했던 그 실수에 대한 곱셈 공식 변형과 인수분해 모든 것들이 안 된다는 얘기야. 이게 안 돼. 굳이 쓴다는 거 어떻게 써야 돼 이거? 제곱에 이렇게 써야 돼. 다 이렇게 쓰는 거야 이렇게. 근데 뭐가 있냐면 만약에 근데 그러나 이것이 된다는 것은 된다면 무슨 의미야 이게 된다는 것은 뭘 깔아놨다는 얘기야. 전체적으로 이거에 대한 뜻은 이러한 곱셈 공식이 원래 안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딱 발생한다는 것은 직역해주잖아. AB가 BA가 될 때를 의미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얘가 예외적으로 된다고 했을 때만 이걸 써먹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환 법칙이 성립할 때만 저걸 써먹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로 딱 끊고 니네들 문제풀이를 시키고 케일리 정리라는 것은 다음 시간에 할 건데 이제 센 책에 있는 부분들을 다 한번 메꿔봐야 돼. 이거 내가 개념을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는 감이 안 잡힐 테니까 문제 풀면서 한번 니네들이 예측해야 되거든. 자, 필기하셨죠 이제? 자, 이제 요약 정리 한번 해볼게. 이제 책에 있는 내용들을 했으니까 첫 번째 행렬이라는 거. 행렬 직사각형에 대한 어떤 소관으로서 묶어놓은 어떤 집단들이지. 그래서 그 행렬을 X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A의 11,
A에 1, 2, A에 2, 1, A에 2, 2, A에 대한 3, 1, A에 대한 3, 2와 같이 여러 가지로서 이렇게 써볼 수 있더라. 그래서 표현 방식 중에서는 이렇게 해도 되고요. M 곱하기 N행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고 또는 A의 IJ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 행렬들끼리 행렬에 대한 합 실수배는 진짜 의미가 없어 하고요. 자, 행렬에 대한 곱이었고 행렬에 대한 곱하기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서 중요한 사실보다 A, B는 BA다. 중요한 사실이야. 그래서 함부로 A-에 대한 B의 제곱을 A제곱 더하기 B제곱 2AB라는 걸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그리고 또 뭐 있어? 단위 행렬이라는 걸 배웠어. 우리가 수칭 2라는 거 불리는 것인데 이 친구는 대각선만 1이야. 그래서 얘는 숫자 1과 같은 역할이야. 숫자 1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숫자 1은요 예외적으로 A 곱하기 2는 2 곱하기 A가 됩니다. 얘만 돼. 곱하기는 존재감이 없으니까. 원래는 다 안 돼. 단위 행렬인 2만 되는 거야. 오케이? 나 여기까지만 설명할게. 뒤에 있는 응용적인 것들은 다음 시간쯤 하도록 하고 우선 문제풀이를 좀 해봅시다. 켈리 정리 하나만 안 배웠어 내가.